멘탈의 상태는 업무나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언제나 기분이 좋은 사람의 주변에는 똑같이 기분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반대로 무리 안에 기분 나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위 사람들이 괜히 눈치 보고 신경 쓰게 되니 분위기도 좋지 않고 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됩니다. 정신이 건강하면 일도 잘 풀리고 인간관계도 원만해지지만 멘탈이 무너졌을 때는 무엇을 해도 잘 풀리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상태의 피로감을 느껴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 불안과 불만, 분노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그런 감정을 통해 어떤 이득을 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소연을 하면 공감해주는 친구가 있고 분노나 불만을 드러내면 항상 마음을 써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불쾌한 감정을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득이 있더라도 역시 불쾌한 감정은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게다가 단기적으로는 이점이 있더라도 항상 기분이 언짢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약간 성가신 존재가 됩니다. 불쾌한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이점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진심으로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사전에 목표를 설정합니다. 기분 좋은 모드의 내 모습을 떠올릴 수 없으면 목표가 보이지 않아 멘탈 미아가 되어 불쾌한 감정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같은 상황에서 끙끙 앓고 우물쭈물 머뭇거리며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목표는 기분이 좋으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지 자신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일 때보다 이점이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불쾌한 상태의 시간을 줄이고 기분 좋은 상태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다른 사람과의 마찰이 줄어들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폭식하지 않으므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꾸는 데도 좋습니다.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헤아리기 위해서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당신이 기분 좋은 상태가 되었다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적어봅니다. 일단 10개부터 적어보고 모두 채웠다면 15개, 그 다음에는 20개 이상 적어봅니다. 짜증을 내는 아까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멘탈 전환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멘탈 전환에 능숙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어딘가 석연치 못한 마음이나 불안감, 짜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왠지 모르게 생겨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기가 힘들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기분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상대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릅니다. 주변의 감정 표현이 매우 풍부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슬퍼하거나 화내는 모습보다 웃고 있는 얼굴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화가 나더라도 그 뒤에 바로 웃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을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깨닫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소화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소화하려면 우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몸을 지키려면 우선 자신의 감정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민감해지려면 말의 목록이 필요합니다. 화가가 섬세하게 색을 조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누구보다 색의 종류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기분인지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막연한 불안감만 커집니다. 어떤 부분이 싫은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이유 없이 싫다는 감정만 느끼는 것이죠. 특히 요즘에는 무엇이든 대박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맛있어도 대박, 즐거워도 대박, 최악이어도 대박, 초조해도 대박. 자신의 모든 감정을 대박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을 표현하는 말의 목록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파악하려면 우선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부정적이고 싫은 감정을 그저 슬프다, 괴롭다, 화가 난다,
대박이라는 4가지 단어로 표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50가지나 말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 신뢰, 공포, 놀라움, 슬픔, 혐오, 분노, 기대 등의 감정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지를 뻗어나갑니다. 예를 들어 기쁨이라는 감정을 두근두근, 콩닥콩닥, 행복, 엄마 미소, 설렘, 느긋함과 같은 단어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단어를 확장해 나가다 보면 50가지 이상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지면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안 좋은 상황을 불러일으킨다는 사람도 근본적인 원인은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상대와 갈등을 빚는 자신이 싫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자신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냉정해졌을 때 상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대부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툽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분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딱 6초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6초를 기다릴 수 있다면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짜증나는 감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분 나쁜 상황 자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자신이 짜증을 내고 슬퍼지고 불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동 패턴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나빠지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돌이켜 봅니다. 기분이 나빠지는 패턴을 알았다면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피하면 됩니다. 감정은 행동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행동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일기라고 하면 우선 귀찮고 매일 쓰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일기입니다.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서툽니다. 더구나 애초에 내 마음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감정을 알고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치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감정을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자신보다 상대의 기분을 우선 살피는 것은 결코 나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감정을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맞추게 됩니다. 자신의 기분이 다른 사람과 다르더라도 본인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에게 맞출 때가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상대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 자기 긍정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처음에 느꼈던 자신의 감정도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는데 서툰 이유는 이렇게 주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문화의 영향이 큽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까? 왜 나는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일까?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점점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을 신경 쓰게 됩니다. 눈치만 보다 피곤해지는 것이지요. 눈치 빠르게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아예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주변 분위기만 신경 쓰다 보면 기쁘거나 즐겁다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외면하게 됩니다. 자기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안정적인 멘탈을 유지하는데 결코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선 자기의 감정 상태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자신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써보려고 시도한 적은 있지만 귀찮아서 그만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기에 특별히 쓸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특별할 것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꾸준히 일기를 쓸 시간을 내기도 힘들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본 결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일기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눈치만 보는 사람일수록 강제적으로라도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기를 쓰는 시간입니다. 가장 가볍게 시작할 수 있고
자신의 기분을 언어로 표현하는데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일기입니다. 일기 쓰기가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써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확실하게 마무리하려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글로 적어야 한다는 등 일기의 기준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일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형식에 맞추지 않고 적당히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그날 밤에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또는 점심시간에 전날의 일을 되돌아보면서 써도 됩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동안 스마트폰에 잠깐 써도 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일기를 써도 괜찮습니다. 일기의 분량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딱 한 줄부터 시작해 봅니다. 일기도 습관이므로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일기의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기가 아니라 일정을 기록하는 것일 뿐입니다. 일기와 일정을 기록하는 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적는 것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록해보면 나는 이럴 때 즐겁다고 생각하는구나, 혹은 이 사람과 있을 때 기분이 좋았구나라고 자신이 미처 몰랐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긍정적인 감정만 느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도 느낍니다. 일기에 좋지 않은 내용만 가득 담으면 그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버리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기에 부정적인 감정을 쓸 때는 싫었다는 표현으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줄일 수 있을까? 등을 생각해 봅니다. 점심시간에 A씨가 업무적인 하소연만 잔뜩 늘어나서 너무 피곤했다. 점심시간인데 기분 전환은 고사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이렇게 일기를 썼다면 자신이 언제 누구와 있을 때 피로감을 느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기는 그야말로 100점 만점의 100점입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이렇게 써봅니다. 점심시간에 A씨가 업무적인 하소연만 잔뜩 늘어나서 너무 피곤했다. 점심시간인데 기분 전환은 고사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내일 A씨가 또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다른 일이 있다고 거절해야지. 아니면 밥은 같이 먹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려고 하면 이야기 주제를 바꿔보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부정적인 감정을 피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쓴다면 200점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한 날에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일도 함께 찾아봅니다.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화창해서 기분이 좋았다. 눈썹을 예쁘게 그렸다. 좋아하는 동영상을 보는 동안 행복했다. 일기에 이런 기분을 덧붙일 수 있다면 1000점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니 일기에 쓸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서 일하고 퇴근하는 것이 전부라 하더라도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날씨가 다르고 입는 옷이 다르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일상을 깊이 파고들면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항상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 몸과 마음의 상태가 항상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강제로라도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자신을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변을 신경 쓰고 눈치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사소한 감정과 기분, 몸 상태의 변화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왠지 모르게 컨디션이 좋다거나 반대로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수면 부족, 날씨, 기압, 전날 먹은 음식, 많은 업무량, 그리고 일상적인 일들. 누구나 항상 컨디션이 100%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컨디션은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하루의 루틴을 해나갑니다. 그래도 의식적으로 자신의 컨디션을 살피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것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살핍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몸 상태를 살펴주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남들 눈에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면 이미 상황이 많이 악화된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몸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고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오늘은 최소한이어도 괜찮으니 이것만 확실히 하자라고 기준을 낮춘 다음 그것을 완수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해 줍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도 왜 나는 이것도 못할까? 더 열심히 해야지라며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쳐서 악순환에 빠질 것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일한다면 자기 부정에 빠지는 무의미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꾸준히 일기를 써서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 자신의 정신과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게 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짜증이 나거나 슬플 때 그래도 난 괜찮아. 아직 더 열심히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감정은 지금 당장은 괴로워도 나의 타고난 밝은 성격으로 다 물리쳐버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조금 무리하게 됩니다. 정말로 괴로움을 물리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조금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당장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무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열심히 할 수 있어. 함께 극복하는 거야. 파이팅! 이라는 사고방식은 당신의 마음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거짓말하거나 은근슬쩍 넘겨버리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우선 짜증을 내는 나 자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는 나는 이런 부분에서 짜증이 나는구나라며 자신을 이해할 기회입니다. 짜증이 밀려오는 계기나 시점을 알면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거나 멘탈이 무너지기 쉬운 장소나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가 더 좋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앞으로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몸은 원래 앞을 향해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괴로움, 힘듦, 슬픔, 졸림 등 다양한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분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상태가 이른바 모두가 알고 있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 신경 쓰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대책을 마련해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까? 내게 중요한 것일까? 라고 고민한 다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내버려 둡니다. 나 자신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 어쩌겠어 지금은 아니야입니다. 무리하게 잘하려는 것보다 두 문장을 자신에게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짜증을 내면 저도 덩달아 짜증이 나요. 마음이 지쳐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그만 우울해지고 말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 이입되어 지친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쉽게 수용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짜증나지 않도록, 웃을 수 있도록, 편해질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맞춥니다. 날씨나 기온이 조금씩 변하면 그에 맞추기 위해 우리의 몸도 쉽게 피로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도 변화에 대응하려면 매우 힘들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보고 있는 탓에 상대가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짜증을 내더라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라며 자신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면 한꺼번에 피로가 몰려옵니다. 더욱이 당신이 상대방을 배려하여 그의 감정에 바싹 다가섰다고 해서 상대가 당신의 기분을 세세하게 살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굉장히 우울했던 사람이 몇 분 뒤에는 엄청나게 밝아지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맞추는 당신은 조금씩 달라지는 상대의 변화에 지치기도 하고 당신은 한창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상대는 이미 회복되어 있으면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며 억지로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은 나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자신의 단점을 아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약한 멘탈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아슬아슬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런 자신감 없는 모습을 열심히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갑옷을 두르고 진정한 자신을 필사적으로 숨긴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라는 의미의 갑옷인 셈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불가능한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지금 최선을 다해 유지하고 있는 멘탈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또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더더욱 갑옷을 겹쳐 입다가 어느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상한 자존심으로 몸을 지키고 있으니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불편할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나치게 내세우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직함, 직무, 팔로워 수나 외모 등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고 판단하면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위라고 판단하면 필요 이상으로 굽신대면서 결국 이상한 관계가 됩니다. 아니면 왜 저런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는 거지? 실력도 없는데 말이야 라며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행동한다면 점점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멘탈이 약하거나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은 남들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저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훨씬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감사하다는 표현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기꺼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면 지식도 편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노력의 어려움을 알기에 노력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나이나 직함에 얽매이지 않고 이야기를 듣거나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서 저를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존경받거나 인정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지는 당연한 욕구입니다. 이것을 승인 욕구라고 합니다. 저도 칭찬을 받고 싶고 대단하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승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신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열등감이나 무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승인 욕구에 집착하는 사람은 너무나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인정받을 때까지 더 해야 해라는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승인 욕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승인 욕구와 높은 수준의 승인 욕구입니다. 낮은 수준의 승인 욕구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칭찬이나 주목을 받고 대단하다는 말을 들으면 충족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낮은 수준의 승인 욕구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승인 욕구가 너무 강한 사람은 상대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높은 수준의 승인 욕구는 자신을 존중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기술이나 능력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평가를 중시합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높은 수준의 승인 욕구가 낮은 수준의 승인 욕구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타인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저주가 될 때도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 하는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과정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라는 억울한 감정이 자신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목표가 되면 이렇게 열심히 한들 나한테 무엇이 남지? 라며 처음의 목적과 보람을 잃고 어느새 괴로움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도 기쁨보다 안심에 가까운 감정이 샘솟아 낮은 수준의 승인 욕구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 평가할 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점수를 매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아침 식사를 했다, 지각하지 않고 출근했다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칭찬하고 소중히 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몹시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울적해지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과 마찰을 빚기 쉽습니다. 자신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감정을 솔직하게 내비쳤다가 다른 사람들이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용기 내서 말했는데 상대가 그런 일로 우려하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도움받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걱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놓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가 귀찮거나 성가시다고 생각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항상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다. 조언을 해줘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조언을 해주면 오히려 반박하고 딴지를 건다. 한숨만 내쉬어서 자신도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다. 멘탈 관리의 전문가인 저도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종종 울적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기분이 땅바닥까지 떨어지기 전에 이제 안 되겠어, 이제 한계야 라고 웃으면서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미리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말할 때는 요즘 이런 일이 있어서 힘들어라며 제 감정을 온전히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마음이 후련해진 경험이 있지 않나요? 물론 이야기할 상대를 잘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꺼냈는데 상대가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낙관적으로 반응하거나 겨우 그것 때문에? 라고 공감해주지 못하면 더욱 비참해질 것입니다. 잘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고민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있는 사람이나 당신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본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삶의 고달픔을 느끼거나 남몰래 소가리를 경험해왔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과 깊은 관계가 아니라도 비슷한 환경에서 괴로워하는 당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것입니다. 상사, 선배, 동료, 친구,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조금만 용기를 내서 속마음을 털어놓아 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준 상대에게는 반드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때일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은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섬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상대의 시간을 빼앗아 미안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안한 일인지 아닌지는 상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생각에 상담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접어둡니다. 상대도 바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을 아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상대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 그 사람도 당신이 자신에게 의지한 것을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